집회가 내일이죠. 네. 아직도 이 집회의 이 스케줄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스케줄이라는 거는 연사 뭐 어디로 행진하는지 저는 뭐 저쪽 교보 쪽 하는 저 정광목사 쪽은 잘 모르겠을 것 같기도 하는지 이쪽에 이제 공화당하고 국본하고 일파파가 하는데 아직도 이게 발표가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들려 나오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 연사 한 명 정하고 연사 순서 정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할 때 내일 오전에 깨질 수도 있다. 저런 경우는 내일 오전에 깨질 수도 있고 내일 오전에 발표한 내용이 현장에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아마 집회할 때 사고가 터질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김진태 의원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말 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정광 목사 집회 갔다가 우리 집회에 왔을 때 와 어마어마한 야유가 나올 수도 있죠. 그거 컨트롤 못합니다. 뭐 그런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누가 연단에 올라가다가 끌려 내려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통합 집회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통합 집회라는 게 같은 정당이라든지 같은 시민단체면 쉬운데 정당과 시민단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까다로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한방송 그 국본에서 하시는 활동했던 창원소령이 집회 보이콧 해버렸잖아요. 같이 활동했던 분이 집회 통합 성사되자마자 보이콧 해버렸잖아요. 네. 국본 쪽에서 활동하신 분이다 보니까 공화당 쪽이 정치인 다 끌고 들어온다,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본 쪽에서는 저보고 반박을 해보라 그러는데 저는 국본에서 활동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애국당에서 활동하다가 애국당에서 나온 다음에 JTBC랑 싸우다가 감옥 갔다 오는데 그때 국본하고 일파만파가 구명운동 하다 보니까 국본에 들어갔지 사실상 저는 따지면 공화당 쪽 인사거든요. 제가 반론이나 반박할 수 있는 그 입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박성현 저 백모 주필이 또 공화당에다 대고 정치적으로 너무 과욕부리지 마라 또 이렇게 했다고 또 공화당원들이 또 공격을 하고 벌써 지금 이미 장애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공화당에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또 공화당 나올 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못했거든요. 우당탕 튀어나왔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나는 아예 빼놓고 다 치우고 나서 도저히 더 이상 연사 모자란다 그럴 때는 놓고 아예 빼버려.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사람들 많을 텐데 또 나까지 들어가면 더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사히 파랑 깨지고 끝까지만 가져도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아주만 멋있고 정말 이제 드디어 태극기가 막 10배, 20배 확장하는가 이 느낌을 주지 못할 정도로 집회가 좀 허접해도 만약 내일 집회가 파랑 깨지고만 갈 수 있어도 충분히 효과를 본다는 게 문재인에게 이런 걸 줄 수 있거든요. 너 한 9월 정도 갔을 때 네가 결정적으로 흔들리면은 태극기 싹 다 모아서 청와대 둘러쌀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도가 보는 태극기 집회는 얘네들은 후원금 받으려고 다 포스트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애초에 자기를 끌어내리니 이런 거 관심도 없고 포스트 해서 돈이나 갖고 있는 놈들입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을 거예요. 문재인 쪽 민정 애들이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나로 모이기는 하나로 모였다는 얘기는 자기가 조금만 더 망가지고 무너지면은 청와대로 다 태극기로 모일 수 있겠구나. 최소한 예전에 박 대통령 태극기로 막을 때 한 3월 초 그때가 제일 많이 왔을 때 아닌가? 3월 1일이 그때 아마 30만 명 됐었는데 그런 위협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두리 약식장에 이 벽을 허물고 태극기의 물결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고 팔 안 깨지고 이 마무리만 줘도 우리는 그래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 지금 실무 협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들이 반중을 최초로 했다고 떠드는데 그 미중 패권 구도를 처음으로 국내에 알렸다 떠드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미중 패권 구도는 존 미어쉐이머 미국의 교수가 2000년 초반에 책을 써서 그때는 중공이 미국에 따라온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인데 중공이 미국을 추격할 거고 미국은 중공을 때려 죽일 거다. 절대 둘이 화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이라고 해서 그 이론의 창시자예요. 존 미어쉐이머 교수가. 그 존 미어쉐이머 교수의 책을 바로 2000년 초반에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한 게 이충근 박사예요. 2000년 초반에 반중과 미중 패권 구도가 이미 소개가 됐는데 본인들이 제 기억으로 2016년부터 떠들었어요. 2016년부터 최초라고 사기를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이충근 박사를 초청해서 보수 청년단체를 모아놓고 제가 특강을 했어요. 바로 미중 패권 구도로. 그때 이충근 박사가 DB를 다 정리해가지고 중국의 군사력, 경제력 다 비교해서 왜 중국은 미국한테 한 방에 깨지는지 다 알긴 했어요. 2010년도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보수 쪽에서. 그리고 2011년도에 중공이 탈북자들 북송을 자꾸 해버리니까 백모하고 강제천 그리고 저 박선영 의원 등등이 중공 대사관 앞에 천막을 치고 500일 동안 세이브 마이 프렌드 농성을 했어요. 중공 다 나와 중공 대사관에서 질렀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걸 했는데 이제 튀어나와서 그때 뭐하고 있다가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처음 했다. 제가 왜 그들을 반중을 거냐? 반중을 한다 그러면은 보수에서 지금까지 반중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 있었고 뭘 했는지부터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도 조사하지 않으면서 무슨 반중을 한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려줬죠. 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다 알려줬어요. 그랬으면은 반중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들 말대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중공의 돈에 매수했기 때문에 반중 인사가 너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중공 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들어갔던 백모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없다면서 반중 인사가. 백모 같은 사람은 입증된 반중 운동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백모를 깝니다. 까는 이유가 예전에 무슨 좌익 운동했다고 까요. 아니 반중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럼 옛날에 백모는 마르크스 운동했는데 마르크스 운동이라는 것은 친중이 반중이 관계없는 운동이거든요. 마르크스 했던 말도 뭘 따집니까? 반중하고 있는데. 그럼 백모라는 사람이라도 도움을 받고 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백모를 까고 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친중에 대한 제기를 했죠. 저는 의혹제기가 타당했고 결국 조원진 대표 쪽이 제 비판을 수용했다고 봐요. 그래서 조 대표가 중공과 미국이 함께 간다는 얘기 다시는 안 떠들어요. 제가 그 얘기기 때문에 제가 조 대표를 옮겼던 겁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미국은 중공을 때려부순다. 이제는 조 대표가 저하고 말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꿔놨으면은 저한테 뭘 얘기할 게 있냐고. 저 출소하자마자 김정민 패거리들이 조원진 공격을 넘어서 저를 공격도하는 겁니다. 저를. 조원진 안 간다고. 그럼 저는 어쨌든 똑같이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중국의 돈 매수해서 반중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저는 어쨌든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친중 노선을 비판해서 바로잡은 사람이고 이미 제가 출소하자마자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대만 대사관 앞에서 대만과의 국교 정상화 선언식을 하겠다고 이미 공개를 했어요. 저는 옥중에서 공개했어요. 나오자마자 공개했고. 그럼 전 명백한 반중운동가 아닙니까? 그럼 저랑 손을 잡아야지 집요하게 조원진 핑계대면서 저를 죽입니다. 백모를 죽이고 저를 죽여요. 목표가 반중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요. 저는 무조건 태블릿 진실을 잡아내야 돼요. 잡아냈죠. 이제 공론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태블릿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찾아가요. 심지어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찾아가요. 전용 탄핵 선동했죠. 그래도 태블릿대에서는 제 의견을 받아주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태블릿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그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태블릿 도와주면 다 찾아들어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본인들이 반중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반중 노선에 가까운 사람들은 3번, 4번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야지 오히려 반중을 했던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하고 있어요. 밥그릇 싸움이죠. 밥그릇 싸움.
환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딴 사람들이 앞에서 해놨어. 앞에서 한 사람들을 밟아야지 자기들이 돈을 거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반중을 하겠다는 아무런 의지 없고 반중한 아이템으로 후원 조직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태극기 세력을 친중으로 찍어서 자유한국당이나 문재인 권력에 봉사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반중했던 사람의 행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랑 박 대통령은 뭐 캐릭터 차이일 수 있을 텐데 저는 서신이 들어왔을 때 밖의 상황을 조선일보나 KBS가 얘기하지 않는 밖의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편지가 가장 고마웠어요. 그게 가장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박 대통령은 아예 지금 신문 방송을 안 보니까 오히려 뭐 저딴 거 안 보면은 대충 자기 구상이 있을 거고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격려 편지가 좋아하실지 뭐 저랑 상황이 다를 텐데 제 경험으로는 밖의 보수 태극기 운동 상황, 유튜브 상황 이런 거 알려주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대통령인데 박 대통령 하루에 100통상 들어오거든요. 일주일에 한 1000통 그렇죠. 정도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100통상 들어가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서신을 통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외국의 상황도 알려주신다. 그걸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루에 100통 정도 들어가면요. 그 중에 10통은 정보 관련된 걸 겁니다. 100통 중에 10통은. 그래서 신문 TV 안 봐도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구라도 이 편지를 보낸다면요.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저희 독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유튜브 좋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주세요. 저도 그런 편지들이 가장 도움 많이 됐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유튜브에서 있는 내용을 다 쓰는 건 힘들 테니까 요약해가지고 적어서 주시면은 최소한 저 같은 경우 이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집회를 좀 보니까요, 그쪽의 조직이요, 우리 보수 쪽 조직하고 성격이 달라요. 제가 원도 보고 오프도 취재를 좀 했는데 우리 태극기 들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고 지방에 종교나 약간 반부대 조직과 연결된 조직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다른 이 부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집회를 제일 우려했던 것은 아주 대대적으로 태극기를 공격해두면 어떨까? 태극기를 친중으로 몰고 그렇게 할까 했는데 그 말을 못 꺼내요. 그건 뭐냐면은 이쪽 보수를 공격할 만한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냥 하나의 종교나 반부대 조직일 뿐이지 이쪽 공격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중에 또 엄청난 이념을 가진 조직도 아니라는 거는 아니 반중 집회를 하는데 이 반중 피켓이 하나도 없잖아요. 현수막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마이크만 들고 떠드는데 글쎄 아니 전 세계적으로 난 저런 집회는 정말 처음 보는데 집회를 하는 이유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저거 무슨 집회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집회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 집회는 지나가는 사람은. 저런 집회 왜요? 그리고 저렇게 국제관계에 관련된 집회는요 핵심이 외신 기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감옥 가기 전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일 납북자 공동 이제 귀환 집회할 때 당연히 우리는 일본 기자들을 타겟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피켓과 일본어 이 현수막, 일본의 피카츄를 준비하잖아요. 그 일본 기자들 다 왔어요. 다 집회 갔습니다. 다음 주에 대만 국교 정상화 집회를 한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본, 미국, 대만 기자들을 다 타겟으로 해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게 그냥 지나가다 보더라도 외신 기자가 야 얘들은 대만과 한국을 국교를 원하는 집회구나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 그게 집회의 기본인데 수적천석? 수적천석. 나는 그 사자성어를 진짜 처음 들었고 그걸 보고 어떻게 반중 집회라고 하냐 하는데 이번에 도장깨기인가? 시진핑이가 진짜 제일 즐겨 쓰는 듯한 이상한 말이 반중도 아니야. 그럼 그건 뭐냐? 그 조직 자체가 반중할 수 있는 조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데 이 방송에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고 우리 같이 태극기 드는 그 조직도 아니니까 설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별로 이렇게 위험하게 안 봐요. 그 집회에 대해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자유한국당 그 브로커들과 개입해가지고 태극기 쳐들어올까봐 제일 걱정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도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김정민이 이 작년 2월에 반중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 집회 때는요, 차이나 아웃부터 성상훈이가 같이 기획했는데, 성상훈이가 중국 고민형이랑 누가 봐도 반중 집회가 다 알아보겠단 말이에요. 집회. 지금 왜 바뀌었냐 이거죠. 조직이 다른 거예요. 지난해 했던 집회와 지금 집회. 완전 다르잖아요. 그 아시죠? 무슨 얘기하는데. 그 영상 보면 다 파악을 할 거예요. 전 자유한국당은 이 탄핵 찬반 양쪽에서 지금 밀어붙여서 황교안 체제가 조만간 붕괴할 거라고 봅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황교안 대표에게 탄핵을 빨리 사과를 하고 공화당과 빨리 합쳐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한 5. 그리고 저쪽에 김무성이 뭐 김용태 이런 애들은 나경원이 유승민 이런 안철수 막 원희룡 해야 된다는 사람이 5. 방법이 없어요. 황교안 입장 쪽에서는. 황교안 체제가 붕괴하고 당은 거의 괴멸을 낼 거다. 그래서 저쪽 5인 신당한다는 얘기도 오세훈이 뭐 원희룡이 유승민이 안철수 뭐 이런 애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하나 나오고 이쪽에 이제 탄핵 반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 세력과 태극기 공화당에서 하나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 때까지 누가 누구를 먼저 죽이냐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그대로 가면 무조건 전멸이니까 양쪽 다. 누가 누구를 죽이냐 해서 벌어지는데 저는 당연히 탄핵 반대 태극기 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저 중간에 있는 저 원희룡이 뭐 승리 소멸될 거라고 봐요. 총선 전에. 근데 그건 총선 때 얘기고 전 그 전에 문재인이가 무너질 거라고 봐요. 또 결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공개 못하는 게 있는데 뭐 9월에 하나 공개될 거예요. 뭐. 문재인이 더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가서 이것도 영향을 미치면서 제 머릿속에는 총선보다도 아니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혁명정부. 이번에 문재인이 끌려 내려오면요 당분간 대한민국이 선거하기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런 거의 간첩 수준의 인물이 선거로 집권을 했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지금 어떻게 또 선거를 뽑습니까? 체제 변혁이 일어날 거고 이제 거의 대한민국 플러스 북한까지 다 뜯어고쳐야 되는 혁명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제 계획이 있어요. 원래 김경재 총재가 자총에 있을 때 제가 특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정보를 주었는지 북한 조만간에 끝난다 김정은이. 그래서 김 총재한테 북한을 민간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해서 자총을 간 거예요. 자총이 100만 명을 태극기 선봉대로 해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프로젝트를 짜고 있었어요. 그 왜 그랬냐면은 가서 누군가는 북한에 들어가서 마을 곳곳에 들어가서 자유가 뭔지 민주가 뭔지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럼 누가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 곳곳에. 그건 자유총연맹이 원래 자유총연맹이 역할이 그거예요. 지금 무용지물 됐지만은. 그래서 그건 자총밖에 할 수가 없고 그 정도 될 수 있는 조직이 한국에서 향군이 있는데 향군은 군대잖아요. 군대가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짰었고 김 총재님이 큰 그림을 그렸고 제가 디테일을 짜고 있었거든요. 제가 디테일을 짜던 게 지금 남북 조약으로 북한에 지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만 저 북한으로 들어가면 다 간첩이 돼요. 특히 개성공단. 거기만 들어갔다면은 북한 편을 들고 난리가 나니까 정부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막 저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는데 오히려 한국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보고 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북한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모조리 자총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자총 회원으로 끌어들여서 사상을 교육시키고 자총과 기업이 같이 들어가서 상황에 따라서 북한에서 무슨 또다시 김정은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자총 버튼 하나만 다 철수하도록 그리고 함부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 못하도록 이게 내가 볼 때는 북한을 민간으로서의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탄핵 때문에 다 김 총재랑 아스팔트 나와버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문재인이 끌어내려오면요, 문재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뭐 지금 같았으면 보면 트럼프가 한국에 컨트롤할 기회 안 줄 것 같아요. 아베한테 줄 것 같은데, 설사 미일이 들어가더라도 자총이라도 따라 들어가가지고 자총이라 따라 들어가서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여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 만든 다음에 무조건 자총으로 들어갑니다. 여의도에 있을 상황이 아니고 자총 조직같이 평양하고 신의주 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 계획이 이미 탄핵 전부터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총선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끌려 내려오고 정부 새로 만들면 총선 열겠죠. 거기 참여할 리가 없죠. 북한으로 들어가야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뭐 꿈을 크게 가져라, 왜 국회 안 가냐,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여의도보다 더 큰 꿈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영웅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최대한 좋은 방법이고 또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이대로 이 체제로 계속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간다면은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 누구가 나왔고 어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공화당에서도 나왔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찍어주자고 해서 그 사람을 찍어줬다고 치더라도 그게 과연 개표에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개표가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를 여쭙고 싶어요. 지금 현재 체제가. 선거 네, 선거했을 때 부정선거. 저는 뭐 100% 부정선거가 나온다고 봐요. 네. 100%. 네. 지금까지 선거도 부정을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까지 선거도 네.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정선거가 나온다고 봅니다. 네. 자기들 목숨 다 걸려있는데 다 사형이에요, 사형. 문재인 끌려 내려오면 다 사형이에요. 몇십 명을 처형시켜야 되는데 지들도 알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밀어서 이겨보자, 이건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못 이깁니다. 네, 부정선거 때문에.